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문제를 입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정세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신문에 나오는 건 보면 되느냐? 아니죠. 김정은은 겉으로는 뭐 미국과 싸우지만 트럼프와 만날 생각이 있어요. 왜냐? 미국과 관계가 없으면 핵이 김정은은 자기를 지켜주는 유일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건드리면 너네도 죽어? 이런 물귀신 작전을 해놨죠. 트럼프가 이란 다음으로 북한을 노린다는 그런 질문들이 좀 있었거든요. 트럼프의 다음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포기하면 이란은 이제 모든 명분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양측이 최대 충돌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마이크 한번 착용하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 조한범이고요. 유튜브 조한범 TV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이른 아침부터 어떤 일이세요? 오늘 이란 전쟁 때문에 방송 일정이 많고요. 오전 아침 연합뉴스 TV 출연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찬에 매주 화요일 날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 고정 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라디오 인터뷰를 한 20분 30분 해야 돼요. 여기 미리 와서 대기하면서 이제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합뉴스 출연하고 밤 11시까지 일정이 있습니다. 아, 그럼 저희 거기 따라가도 되나요? 예, 그렇죠. 아, 네네네. 예. 매일 아침 이 시간에 일로 오시는 건가요? 아니요. 근데 방송사마다 일정이 다르니까 그래도 오늘은 8시 초반이니까 조금 늦은 편이고 일찍일 때는 이제 7시째 시간도 있죠. 여기는 방송국이어서 돌발 사태에 대비해서 아까도 봤지만 보안 요원이 있고 메인 스튜디오들이 있고 저쪽도 스튜디오가 있고 여기서 이따 대기할 거고 여기 이제 분장실이에요. 아, 그럼 지금 분장하러 가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스태프들이 있어서 같이 좀 찍습니다. 그럼 머리는 안 하시고? 네, 머리는 안 해요. 제가 인기가 조금 있습니다. 많이는 없어요. 겸손하지. 박사님 분장해 주실 때 중점 사항이 있습니까? 원판이 좋으니까 할 게 별로 없어요. 요구사항도 별로 없어. 네. 립밤은 하지 마세요. 네. 아니 저는 SNS를 안 해요. 카톡도 안 하고 텔레그램 아무것도 안 해요. 페이스북도 없고. 그래서 어디 가서 혼났어요. 그래서 SNS 안 한다 그랬더니 유튜브가 SNS예요. 유튜브 하나만 해요.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시던데요? 나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을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개인 얘기잖아. 검증이 안 된 얘기들이잖아요. 위험하지 개인 방송은 사실. 고마워요. 벌써 끝났나요? 까다로운 사람들은 오래 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청소를 하니까 일단 여기서 좀 기다립시다. 이제 저쪽 보면 저기 많은 방송들이 보이죠? 아, 네네. 모니터링하는. 저 끝에 있는 거는 북한 방송이에요. 무지개색 있는 거 있죠? 그 북한 방송이에요. 근데 아직 안 나오는 거지. 북한 방송은 아침 9시부터 해요. 아, 북한 방송도 챙겨보시나요? 예, 북한 방송도 봐야죠. 일반인들은 못 보고 이제 여기 뉴스 채널이니까 북한 방송도 하죠. 요즘 북한 방송에서 이슈가 있을까요? 벌써 어제 저녁에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 민간이 그거 한 거에 유감을 표명하니까 김여정이 바로 그냥 아이고 아주 솔직 담백하다고 이렇게 김정은이 말했다고 담화를 냈어요. 이제 우리 옮겨갈까요? 청소 끝났으니까. 이건 이제 BBC.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방송들을 모니터링 하는 거죠. 북한 방송은 재미없어요. 선전 방송이니까. 우리도 정부 방송 KTV라고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정부 방송 잘 안 보잖아. 재미없으니까. 북한 방송은 저거밖에 없으니까 북한 사람들 참 답답하지. 아, 채널이 한 개예요? 여러 개 있는데 조선중앙텔레비전이 이제 메인 거의 다 그거 본다고 보면 돼요. 결혼해서 애기들이 공부 안 하고 말 안 들으면 조선중앙텔레비전 1시간만 보게 하면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너무 재미없어. 근데 이제 매일 이렇게 아침부터 움직이세요? 거의 그렇죠. 일정이 많아요. 일정이 하루에 많을 때는 10개가 넘고. 민강 씨. 네. 여기 좀 찍어드려. 우리 연합뉴스 대표 앵커 김민강. 안녕하십니까. 우리 같이 하는 거죠 오늘. 박사님 혹시 어떤 분이신지 짧게 센스 있고 웃음 많고 매력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원래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강 앵커라고 아주 연합뉴스 대표 앵커 중에 한 분이세요. 저하고 아주 친해요. 자, 우리 옮겨갈까요? 안쪽으로. 이제 여기가 대기실이에요. 대기실 너무 좋은데요? TV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연합뉴스를 주로. 왜냐하면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박사님 요즘 하루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그런 국제 이슈가 뭐가 있으신가요? 보통은 북한을 제일 먼저 봐요. 제가 북한 전문가니까. 우리 한미동맹이죠. 미국의 대외 정책, 우리 한반도 정책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공화당이 집권하느냐, 민주당이 집권하느냐 관계 있죠. 그러니까 미국 정치를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북한 문제에 관심 있는 나라들이 있죠.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이 4대 열강들은 관계가 있죠. 이 나라들의 대외 정책, 국내 정책 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거의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이게 어디로 이어지느냐. 자 러시아로 가볼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나토가 개입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인민군이 북한군이 갔잖아요. 유럽은 당연히 알아야 돼요. 왜? 미국 대외 정책의 1순위가 유럽이에요. 2순위가 중동이고 3순위가 한반도예요. 최근에 이제 중국 때문에 변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란 전쟁, 중동은 또 왜 알아야 되느냐? 이란하고 북한은 또 파키스탄은 핵 개발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요. 핵과 미사일로. 북한이 쓰는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가 파키스탄제예요. 근데 이란하고는 미사일과 핵의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그럼 중동 정세가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미국이 이란 전쟁 벌이면 어떻게 돼요? 모든 한반도에 있는 전력도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동 전쟁은 미국 대외 정책의 핵심이고 중동은 그걸 상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문제를 입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정세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신문에 나오는 건 보면 되느냐? 아니죠. 중동의 역사도 알아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미국 정치도 알려면은 단순히 알면 안 되는 거죠. 미국의 흐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를 다 봐야 되는 거죠. 북한을 보기 위해서는. 박사님 요즘 핫한 그 중동 전쟁에서 이란하고 북한이 핵 관련해서 친하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북한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나요? 북한은 좀 복잡하죠. 왜냐하면 반미 연대에 중남미의 축이 베네수엘라고 중동의 반미 연대의 축이 이란과 시리아거든요. 근데 시리아는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란만 남았죠. 근데 이란은 특히 핵과 미사일 커넥션으로 아주 밀접 연관돼 있어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란과는 사실 운명 공동체가 가까운데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마두로는 잡혀갔고 그 다음에 하메네이는 죽였잖아요. 트럼프가. 네. 그럼 김정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친구들은 내 친구인데 우리 같은 팀이야. 미국 나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다면 자기도 얻어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메네이 죽었을 때 크게 반응을 안 했고 그 아들 모주타바가 정권을 인계받았어도 별로 반응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에서는 김정은은 신이거든요. 신정 정치 핵심인 하메네이는 죽였어. 이런 얘기가 북한 주민들한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권위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조용히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한테 그냥 남의 나라 침범하면 안 돼. 요 한마디 딱 던지고 조용히 있는 거죠. 김정은은 겉으로는 뭐 미국과 싸우지만 트럼프와 만날 생각이 있어요. 왜냐? 미국과 관계가 없으면 지금 저 자막에도 트럼프가 이란 하룻밤에 없앨 수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트럼프는 저런 인물이거든.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북한의 미래가 없다는 걸 잘 알거든요. 트럼프와의 관계를 완전히 망치고 싶진 않죠. 이란이 힘든 것도 베네수엘라가 힘든 것도 다 미국의 제재였거든. 이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트럼프를 만나야 돼. 김정은이 트럼프 3번 만났잖아요. 2018년에 싱가포르, 2019년 2월에 하노이, 그다음 6월에 판문점. 그럼 이란을 버리냐? 버리지 않죠.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과 미사일 능력 재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북한은 기술을 전수해주고 이란으로부터 많은 석유나 경제적 대가를 받아가겠죠. 이란 전쟁에서 북한이 이란을 위해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냐고 이제 그런 질문들이 좀 있었거든요. 말도 안 되죠. 왜냐 이란 비판하는 담화 하나 딱 외무성에서 내고 김여정도 김정은도 아무 반응이 없고 최선희 외무상도 없는데 자기 몸 하나 보존하기도 어려운데 북한이 군사행동에 나서느냐? 아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오히려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 이란과의 군사 커넥션은 몰래 다시 하겠죠. 그러면 이번 전쟁을 통해서 북한은 더 핵에 집착을 하고 좀 강화를 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죠. 마두로나 하메네이나 모두 핵이 없으니까 죽었죠. 핵이 김정은은 자기를 지켜주는 유일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반은 맞고 어느 정도까지 해놨냐면 김정은이 죽으면 북한의 핵이 자동적으로 발사되도록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핵무력 정책법이라는 거예요. 나를 건드리면 너네도 죽어 이런 물귀신 작전을 해놨죠. 이란 전쟁, 그다음에 마두로 체포 이걸로 인해서 김정은의 핵에 대한 집착은 더 강해진다. 완전한 비핵화 불행하게도 북한은 동의하지 않을 거다. 다른 한편으로 핵에 있는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처럼 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김정은 입장을 한번 해봐요. 나도 죽을 수 있겠네? 어이 무서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냐 본인 입장에서는 최악을 생각하니까. 미국과는 언젠간 대화하는 게 낫겠지. 미국을 너무 건드리면 안 되겠지. 양가의 인식이 동시에 공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김정은의 목표는 핵무기를 인정받은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거예요. 이게 최종 목표예요. 김일성도 김정일도 김정은도 모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북한은 영원히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만 관계에서 북한의 미래가 있겠어요? 전 세계에
막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막는 게 미국이거든. 그러니까 북한은 핵은 포기하지 않겠지만 트럼프와에 대한 미련은 트럼프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이번 전쟁으로 트럼프가 이란 다음으로 북한을 노린다는 그런 질문들이 좀 있었거든요. 트럼프의 다음은 쿠바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쿠바는 이미 고립돼 있고 흔들리고 있고 베네수엘라라는 원유 공급선이 차단됐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쿠바는 미국의 앞마당이잖아요. 바로 옆이잖아요. 이미 피그마 침공 사건으로 쿠바를 침공한 사례도 있고 미국이 가장 붕괴시키고 싶은 정권이 1순위가 사실은 쿠바예요.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미국 국민들도 전쟁에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쿠바와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이번에 내가 이란에서 재미 못 봤어? 쿠바는 아마 밀면 넘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트럼프 생각이거든요. 다음에 위험한 건 쿠바다. 북한은 생각보다 안전하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사거리가 15,000km쯤 돼요. 그럼 어디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핵무력법을 통해서 김정은이 죽으면 자동적으로 핵미사일이 발사되도록 준비해놨어요. 미국 위험하지 일단. 그 다음 우리하고 일본이 있잖아요. 미국까지 공격할 핵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은 불확실해요. 미지수지만 어쨌든 미국은 위험하죠. 그러나 일본과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는 넘쳐나요. 이란도 지금 자기들이 얻어맞으니까 주변국을 때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위험해지죠. 거기다가 중국이 북한의 동맹이에요. 군사적으로 도와주게 돼 있어요. 러시아도 인민군 파병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음은 북한이다. 위협은 할 수 있고 협박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 행동에 옮기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데 트럼프라는 인물은 워낙 행동을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인터뷰 들어가야 돼요. 아, 네네. 아마 이 내용이 인터뷰 내용으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전화 연결로 하시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뭐 휴전 가능성은 모르겠지만 미국의 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어느 경우든 미국이 원하는 종전안을 이란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니까 지금 유일한 대안은 일단 휴전안은 아닌데 이 가능성이 어디까지냐 이제 이게 지금 관심사죠. 이란 내부의 균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독재 체제든 아니든 이란 헌법상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이 됐고요. 폐지시켜야 하는 모주타바라는 라흐바르 신정체제 최고 지도자의 하위 개념이거든요. 모주타바의 의견에 반하는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거다. 이 모주타바의 혁명수비대 이쪽은 이제 지켜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권한도 없고 실권을 가진 신정체제 핵심 지도부와 다른 의견을 낸다? 이게 쉽지가 않죠. 과거에 이란은 두 가지 원칙을 비교적 잘 지켰거든요. 하나는 호르무즈 봉쇄는 안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국을 인질화 때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초기에 신정체제 지도부를 제거하니까 이란도 이제 두 원칙을 깼죠.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 공언대로 발전소나 교량 타격을 받으면 이란은 즉각 반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동 전체가 이미 이 전쟁에 연루가 돼 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전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주변국의 딜레마는 뭐냐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하면 잘 알잖아요. 돈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관광, 교통, 물류, 금융의 거점을 만들겠다는 게 왜냐면 언젠가 석유는 떨어질 테니까요. 이게 이 나라들의 전략인데 그러려면은 이 평화가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반격을 하고 싶어도 이란과 전쟁이 시작되는 그 순간 이 나라들의 지금 말씀드렸던 미래는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란이 그거 잘 알고 있거든요. 좋게 말하면은 전략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상당히 교활한 거죠,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본인의 협상의 기술처럼 압박 수단은 괜찮은데 실정의 행동에 옮겨진다 그러면 아마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뭐 전에 그런 말씀하셨죠.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남북관계가 너무 단절돼 있으니까. 최근에 있었던 민간인에 의한 북한의 무인기 침투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유감을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다. 김여정이 부부장일 때 무인기 침투 사건에서 반드시 해명이 있어야 될 거다고 말을 했거든요. 본인들에 대한 적대적 입장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죠. 어떠한 접촉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남북관계에 대해서 또 이제 선을 그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언급이 약효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남북대에 나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거리 5,500 이상을 우리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보거든요. 일단 엔진 추력면에서는 북한은 이제 사거리 15,000km는 고체 연료 기준으로 달성을 한 것 같다.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능력이 있다 없다 그건 정치적 발언인 거고 기술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엔진 추력은 뭐 상당히 성과가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미국 타격 능력은 현재까지는 정밀 타격 능력은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뭐 아무리 좋게 평가해도 김정은 독재 4대 세습을 추구하는데 뭐 정상 국가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정상 국가라기보다는 보통 국가의 시스템을 닮아가면서 김정은의 1인 지배 체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북한의 후계자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같은 핏줄이어서가 아니라 위대하기 때문에 후계자가 된다. 이런 억지 논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김주애는 딸이어서가 아니라 위대해서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김주애가 위대하다는 서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김정은도 그랬습니다. 핵에 대한 지식이 있다. 컴퓨터 천재다. 군사 천재다. 이런 서사를 이제 만들어내겠죠. 지금 세계 경제가 안 좋잖아요. 거기다 북한은 고립까지 돼 있으니까 북한 원화가 제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6만 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북한 주민들의 월급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참 지금 헛웃음이 저도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북한 경제는 참 어렵습니다. 탈북민들이 저한테 전하는 얘기도 보면 제발 좀 돈 좀 보내달라. 탈북민들이 지금 가슴앓이를 하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알았어, 오케이, 수고했어. 이제 생방송 끊고 PD랑 농담. 라디오가 엄청 기네요. 20분에서 30분 사이인데 오늘 거의 30분 가까이. 근데 이란에서 출발해서 북한 이슈로 인터뷰를 끝낸 거죠. 여러분이 준비한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휴전하자, 이란에선 종전 아니면 안 한다. 그거에 대한 이슈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던 건가요? 그렇죠. 지금 트럼프는 전쟁을 끝내고 싶다는 걸 여러분들 다 알죠? 왜냐하면은 초기에 하메네이 정권을 제거했잖아요. 아니 핵 문제를 협상하는데 남의 지도를 왜 죽여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지금 뭐 정보수장관 계속 죽이고 있는데 아니 협상하면 되는 거지 왜 남의 정치 지도자를 다 죽입니까? 아 독재자니까 죽인다 이러잖아요. 그럼 독재자가 한둘이에요? 시진핑은 독재자 아닌가? 푸틴은 아닌가? 더 나쁜 독재자는 지금 말한 김정은이잖아요. 캄보디아 훈센 그거 더 나쁜 놈이잖아요. 그거 왜 안 죽여 거기는? 이 전쟁은 사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해관계예요. 지금 뭐 이란이 시민들을 많이 학살했다. 그렇게 따지면 북한이 더 많이 죽였을 거요? 이건 미국과 이스라엘의 중동에 대한 이해관계, 선과학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민주주의는 힘들어도 이란 국민들이 선택하는 문제예요. 그들 손에 맡겨야 돼요. 외부에서 심었다가는 오래 못 가요. 지금 미국이 개입했던 전쟁에 성공한 사례가 어디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다시 돌아왔어. 이라크 완전히 엉망이야. 시리아 하야트 HTS 타흐리르 알샴 얘네들 이런 이 나라 사람들이 해결할 문제예요. 외부에서 조금만 도움을 줄 뿐이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에 이란 정권 제거하고 민주화 정권 수립하고 친미 정권 수립하고 뭐 석유 패권을 가져간다. 이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죠. 끝내야 되는데 미국이 원하는 종전은 어렵잖아요. 그럼 일단 휴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끝내는 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부부싸움하다가 야 각방 쓰자. 요건 쉽잖아요. 내일 또 싸우면 되니까. 이게 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휴전이 유일한 답이다. 네, 우리. 네네네 응원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저 백 박사는 내 앞 코너에 나왔고 나 이제 두 번째 들어가야 되는 거죠. 중동 박사님 오셨다면 이제 어떤 걸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란 전쟁. 저분은 원래 중동을 했고 저는 북한을 하니까 중동도 봐야죠. 예를 들면 핵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전문가니까 이게 다 모든 게 연동이 돼 있으니까 네. 결국 이번 합의도 핵심은 이 전쟁의 원인도 핵이거든요. 이런 문제 중심으로 오늘 대담 이어가겠죠. 그럼 이제 이따가 방송 출연하셔서 하시는 말씀도 아까 라디오에서 했던 거의 그런 주제가 되겠죠.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미국이 이란의 핵기지를 타격을 했잖아요. 근데 혹시 북한도 핵기지를 타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란의 핵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물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인류가 썼던 핵폭탄이 두 개죠. 하나는 히로시마, 하나는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떴던 게 고농축 우라늄탄이에요. 나가사키에 떴던 게 플루토늄탄이에요. 우라늄 중에서도 분열할 수 있는 우라늄 235는 0.3%밖에 안 들어있어요. 이걸 모아야 되거든요. 순도 90% 이상으로. 이걸 농축이라고 해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거는 순도 90% 이상이 고농축이라는 HU가 사용됐거든요.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연료봉을 태우고 끄집어내면 이 안에서 플루토늄 239가 생기거든요.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게 플루토늄탄이에요. 자, 그러니까 핵물질은 뭐라고요? 농축과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두 가지죠. 이란은 농축 문제예요. 플루토늄은 없어요. 현재 순도 60%의 농축. 세탁기 있죠. 이렇게 윙 돌아가듯 탈수할 때 우라늄 농축도 그렇게 해요. 원심 분리기 써요. 현재 이란은 순도 60% 450kg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9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물질은 없는 거죠. 지난해 나탄드, 이스파한, 포르도가 3대 이란의 핵기지거든요. 여길 때렸어요. 시설 지금 또 때리고 있어요. 이 농축 시설이 다 파괴됐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순도 60%에 450kg 지금 어디 있느냐. 근데 북한은 볼까요? 원심 분리기를
이를 통한 순도 90% 이상이 최대 2,000kg 내에 있다고 생각해요. 핵탄두는 50에서 100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ICBM은 화성 15, 17, 18, 19, 20까지 있어요. 핵실험을 하려면 핵물질이 있고 이걸 터트리는 기폭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란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ICBM 없어. 핵탄도 없어. 그 다음에 핵실험 한 번도 안 했어. 북한이 훨씬 복잡하죠. 나쁜 놈으로 치면 북한이 100% 나쁜 놈이죠. 이란의 핵 문제를 때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북한은 어디 때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방식으로. 만일에 이 핵시설들 때려서 어마어마한 방사능이 누출되면 한반도 사람이 못 살죠. 주변에 중국도 못 살죠. 일본도 못 살죠.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막아야 돼요. 그 트럼프의 대국민 발표에서 중요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의미로 한 걸까요? 빨리 항복해라. 빨리 내 말 들어라. 안 그러면 다 때려 부시겠다. 과거에 미국은 저렇게 말 안 했어요. 그냥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들 짖는 개는 어떻게 짖어요? 꼬리 감추고 막 짖죠. 나 무서워 이렇게 말하죠. 진짜 무서운 진돗개 이런 짓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잖아요. 이러다가 위협적 확 물어버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조급한 거죠 지금. 어디서 조급함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전쟁 초기에 하메네이를 제거했잖아요. 중동을 담당하는 중부사령관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는 뱀의 머리를 잘랐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미국의 착각이었던 거예요. 뱀이 아나콘다가 아니거든. 메두사거든. 머리 잘라 또 나오거든. 이게 트럼프의 지금 딜레마예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림이 자기 그림대로 안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왜 했어? 미국 전쟁 여론, 지지 여론 하락해 전쟁 비용으로 돈 천문학적으로 내년도 국방비 40% 증액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라고 빨리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란은 버티거든요. 트럼프의 약점을 파고들거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주변국 인질화. 트럼프도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욕까지 했잖아요. 미친놈이라고. 만일에 우리 대통령이 SNS에 그런 욕을 썼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난리 날 것 같습니다. 난리 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트럼프니까 뭐든 한다지 지금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압박을 강화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란은 이 상황에서 그래 알았어 네 말 들어줄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트럼프는 압박을 올리면서 점점 자기의 입지를 좁히고 있는 거죠. 이란하고 미국하고 휴전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서로 어떤 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자꾸 미뤄지는 건가요? 지금 이란은 핵 포기해라. 미사일 포기해라. 주변에 있는 반미 반이스라엘 무장정파를 지원하지 마라. 호르무즈 해협 개방하라. 이게 다예요 사실은.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요. 핵 농축, 우라늄 농축이라는 걸 평화적으로는 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미국한테 농축 권한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아예 포기하라는 거거든요. 이란 여기서 걸리는 거죠. 어느 나라 미사일은 자위권인데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주변에 반미 반이스라엘 그런 세력들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마라. 이란은 지금 핵심적인 축이거든요. 여기서 좀 걸리는 거죠 지금. 이란은 어떻게든 평화적인 우라늄 농축을 하겠다는 거. 이게 지금까지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포기하면 이란은 이제 모든 명분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양측이 최대 충돌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생각보다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수에즈나 파나마 운하는 노동력을 들여서 일부러 없는 걸 만들었거든요. 고속도로 도로공사에서 만들어 놓고 한 톨게이트 비 왔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근데 자연스러운 산길이 있는데 거기 누가 톨게이트 만들어 놓고 돈 받으면 여러분들 내겠어요? 안 내죠.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은 돈을 받을 수 없어요. 국제법적으로. 유엔도 국제기구도 용인하지 않아요. 그 다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만한 해군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란이 이걸 통제하게 되면 전 세계 국가들한테 삥 뜯는 건데 삥 뜯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전 세계가 이란이 대립하겠죠. 고립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봉쇄하면 미국이 고통스러우니까 미국이 아픈 데를 잡았으니까 이란이 그걸 활용하는 거지. 그러나 전쟁이 끝난다면 이란은 아마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지금처럼 하지 않을 거다.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트럼프가 이란의 해우 통첩 내일 밤까지 합의 안 되면 핵심 인프라를 완전히 4시간 만에 파괴하겠다 이러는데 지금 화요일 날 오늘이 며칠이죠? 7일인가요? 7일 날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에 이미 한 얘기예요. 이란의 말 안 들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얘기했죠. 48시간 시간을 줬죠. 5일 연장했죠. 또 10일 연장했죠. 마지막으로 1일 또 연장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7일 밤 8시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4시간 안에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모든 교량을 파괴하겠다. 또 협박한 거예요. 그거 왜 했느냐? 왜 했겠어요? 이란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란이 말을 듣느냐? 안 듣죠. 지금 굴복하면 지는 건데 듣겠어요? 안 듣죠. 트럼프는 압박하고 이란은 버티고 이 그림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정교수 일로 좀 와봐. 저 내 후배인데 일로 와봐. 아, 네. 이 사람이 나하고 이름이 같아. 예,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나가는데 여기는 조한범, 여기는 정한범. 제가 진짜 제가 정이고 정이기 때문에 조한범을 사칭하는 아주 국제정치 전문가고 국제정치학회 회장이고 우리 이제 후배고. 조한범 선배님은 정말 이 분야에서 단연 탑. 엄청난 식견과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정치학회 회장이 되고 저하고는 가끔 만나요 이렇게 일한 사태가 많이 진행이 되니까. 두 분이 만나시면 주된 그 주제가 어떤 거세요? 누가 진짜 한범이냐 뭐 이런 것입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 트럼프 행보죠. 어떻게 될지. 그냥 진짜 불바다를 만들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협상이 잘 안 되면 최고의 수단으로 그게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이후에 이제 감당하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보통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자기 일이 잘 안 될 때 압박의 강도를 점점 높여가는 거거든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그렇지만 쉬운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질문지가 왔고요. 이제 마이크를 채워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아, 네네. 나도 이제 옷을 좀 갈아입고. 예, 마이크 빼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전에 바로 라이브로 준비 안 하시고 바로 이렇게 방송이 가능하신가요? 아니 그러면 준비하고 하면은 프로가 아니지. 김민광 앵커랑 하는 거죠? 아까 뵀던 분이 있죠? 그럼 이제 질문지 확인하시고 방송 준비하시겠네요. 질문지는 안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방져서가 아니라 확인은 하는데 볼 시간이 일단 없고 작가분도 이 흐름이나 뉴스를 보고 쓰실 거 아니에요. 안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이주자만 보니까 우리 맨날 이걸 보잖아요. 흐름. 오늘 두 분 같이 출연하시는 건가요? 우리 정 교수님은 여자분 앵커 옆에, 저는 네. 남자분 앵커 옆에 앉지. 가끔 이렇게 방송국에서 장난을 칠 때가 있어요. 한범을 둘을 불러가지고 성을 잘못 들으면 답변도 실수하시나요? 네. 거기 자막을 달아주세요. 정한범 사입이다. 정한범이 정품이다. 우리 인간을 만든 그분도 조시잖아요. 조물주. 바이든 대통령도 조시잖아요. 들어가는 거 저 앞에 있거든요. 뚫고 나가면 돼요. 박사님 끝나셨습니까? 재밌었어? 고생하셨습니다. 같이 가네? 자,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촬영 끝나시고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세요? 지금 이제 통일연구원 제가 거기 석자연구위원으로 있으니까 거기서 또 일정 부분 업무를 보고 여기 출연이 또 있어요. 점심에 이걸 끝나면 오후에는 조한범 TV 유튜브 조한범 TV 인터뷰가 있고 또 저녁에는 이제 라이브가 매주 화요일 6시 7시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썸 코리아라는 유튜브가 있거든요. 저하고 대담을 하는 외국 젊은 친구들이랑 그분은 아마 좀 오래 찍어요. 그래서 8시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오늘은 일정이 많은 게 아니에요. 많을 때는 한 10개가 넘어요. 박사님 어떤 삶을 사시는 겁니까? 힘들게 삽니다. 밥도 못 드시고 하시겠네요. 간단하게 해야죠. 선생님 그럼 이런 뉴스나 이런 것들 너무 많은데 언제 어떻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뉴스는 이제 항상 사이사이에 일단 일어나면 아침에 북한 뉴스와 세계 뉴스는 다 훑죠. 세계의 주요한 건 다 본다고 보시면 돼요. 새로 나와도 금방 이해할 수 있죠. 매일 보니까 아무리 긴 기사라더라도 빨리 볼 수 있죠. 그동안의 흐름을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여유가 있을 때는 오래 보죠. 몇 시간씩. 근데 이제 없을 때는 1, 20분에 다 볼 수도 있죠. 박사님 몇 시에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날 때는 한 4시에도 일어나고, 왜냐면 통일연구원 시스템이 이제 새벽 5시에 문을 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5시에 출근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일 처리 같은 거 하려면. 몇 시에 주무시고 이렇게 일찍 일어나요? 잠은 뭐 나이가 들면 몇 시간 못 자요. 북한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북한 정보를 듣기도 하지만 정보를 생성하는 입장에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북한 민주화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고 그건 제 신념이에요. 민주주의는 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이제 탈북민들 북한 내부 정보 이런 거에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죠. 그쪽 정보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저한테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거죠. 하루에 1시간씩 북한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라디오 방송, 단파 라디오. 단파 라디오는 전 세계 다 가거든요. 그 북한의 정보를 전달하는 하루에 1시간씩 그 방송국의 대표입니다. 북한 개혁 방송이라는 방송인데, 그러니까 뭐 북한 비난하고 이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주민들은 외부 정보를 전혀 모르시니까 이란 전쟁이 이렇습니다. 장마철입니다. 한국에서 탄핵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외부 정보를 알아야 그분들이 세상을 알 거 아니에요. 네. 북한 당국은 어떻게 해요? 정보를 철저히 감추잖아요. 우리도 군사 독재 치를 때 언론 보도 통제를 했어요. 미국의 슈피켈 이런 걸 보면서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희생이 있었구나 이런 걸 진실을 알았거든요. 네. 그 진실을 알고 민주주의의 꿈을 키워왔거든요. 그럼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현실, 북한 내부의 현실을 모르시면 그분들이 미래와 민주주의를 꿈을 꿀 수가 없잖아요. 네. 북한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 되겠구나. 뭐 북한 당국을 뭐 막 억지로 비난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을 전달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미래는 북한 주민들이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전쟁도 잘못한 게 바로 그거예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래를 바꾸려고 한 거죠. 외부 힘으로는 안 돼요. 민주주의는 스스로 외부에서는 도와주는 거죠. 그게 가장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북한 주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걸 해왔습니다. 단파 라디오를 갖고 있으면 전 세계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 북한 주민들이 몰래 듣는 그렇죠. 방송이네요. 그렇죠. 밤 11시 반에서 12시 반, 새벽 5시 반에서 6시 반, 1시간 하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 방송 들으시고 뜻이 있으신 분들은 좀 후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북한 개혁 방송을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탈북자 중에서도 박사님 목소리 들으신 분들이 있겠네요. 있죠, 있겠죠. 북한 주민들은 BTS보다도 조한범 박사님을 더 잘할 수도 있겠네요. 박사님은 그럼 이런 북한 민주화에 대한 걸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 자유, 평등, 인권 이건 진보 보수를 떠나는 보편적인 가치예요. 우리가 모두가 지향해야 될 바거든요. 우리도 많은 민주주의 많이 발전했지만 그러나 민주주의 외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없어요. 저는 모든 독재를 거부합니다. 독재는 지구상에서 가장 악한 게 독재다. 개인을 위해서 전체를 희생시키는 생명은 빼앗는 건 물론이거니와 다수의 삶을 짓밟는 게 독재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운전하시다가 내리시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007 요한이신 줄 알고. 바빠요 제가. 이게 북한 방송이에요. 아, 현재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주민들도 이런 방송 계속 나오는데도 보긴 보나요? 아무것도 볼 게 없잖아요. 안타깝지만 여자 초등학교를 미국이 폭격을 해서 오폭은 아니고 잘못된 정보로서 폭격을 한 거죠. 이건 오폭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 오폭은